그날 바라나시의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붉었어요. 마치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2023년 봄, 인도 전역을 뒤흔든 사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힌두교 성지 바라나시. 수천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신성한 도시에서 순례객 수십 명이 식사 후 갑작스럽게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식중독으로 여겨졌지만 문제의 중심에 놓인 건 놀랍게도 라면 한 봉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라면은 한국 기업 농심의 제품이었습니다. 인도 식품안전청은 즉각 조사를 시작했고 검사 결과는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문제의 제품에서 소고기 성분이 검출된 것. 힌두교에서 소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소고기를 먹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중대한 죄로 간주됩니다. 한국 라면이 힌두교를 모욕했다. 이건 단순한 식품 문제가 아니다. 문화 침략이다. 보도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도시마다 일어났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은 물론 심지어 한국 대사관 앞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의 한가운데 아디티아 샤르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 식품안전청의 고위 검사관이자 과거 한 사건으로 인해 누구보다 한국 라면에 대해 강한 불신을 품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불신은 단순한 애국심이나 직업적 엄격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실에서 비롯된 감정이었습니다. 7년 전 아디티아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그들의 삶. 어느 날 할머니는 마을의 작은 상점에서 외국 제품이라며 누군가 선물한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갑작스런 복통과 구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유일한 단서는 남은 라면 포장지였습니다. 한국어가 적힌 포장지. 그 이후로 아디티아의 머릿속엔 선명한 문장이 박혔습니다. 할머니를 죽인 건 한국 라면이야. 그는 그날 이후 한국 제품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고 식품안전청에 들어간 후에도 한국 제품에 유독 까다롭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바라나시 사건은 의미 있는 공로를 증명해주는 사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식품 오염이 아닙니다. 국민 정서와 종교적 신념을 무시한 심각한 도발이며 국민의 안전과 문화를 침해한 외래 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의 보고서를 수용해 농심 제품 전면 수입 금지, 현지 공장 폐쇄, 영업 라이선스 박탈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인도 현지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슈퍼마켓 매출은 급감, 라면 시장은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거대한 사태의 실제 원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농심이 철수한 뒤 인도 전역에서는 잠시 평온이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거리 시위는 점차 줄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의 질서가 회복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언론도 슬슬 다른 이슈로 시선을 돌렸죠. 그러나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디티아는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안도감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결론이 났지? 정말 그 라면이 진짜 한국에서 온 게 맞을까? 불안은 어느 날 우연히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오래된 라면 포장지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그가 손에 꼭 쥐고 병원에 달려갔던 그 포장지. 그 포장지엔 메이드 인 코리어가 적혀 있긴 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번역체 같은 문장, 흐릿한 로고, 그리고 낯선 품질 보증 마크. 아디티아는 처음으로 그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라면 업계 전문가와 포장지 디자이너들에게 문의했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머니가 드신 제품은 한국 농심의 제품이 아니라 중국의 리옹이라는 업체가 만든 가짜 라면이었던 것입니다. 포장지만 한국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것이었죠. 그제서야 아디티아는 자신이 7년 동안 믿어왔던 기억이 얼마나 왜곡된 증오와 오해 위에 세워졌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쩌면 무고한 기업을 몰아낸 걸지도 몰라. 그는 즉시 바라나시 사건 당시의 수거라면 샘플을 재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미 정부는 문제 해결 완료라며 사건 종결을 선언한 상황. 그가 다시 이 사건을 파헤치는 건 직업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파괴한 건
단지 한 기업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삶이었고 진실이었다. 아디티아 샤르마는 고민 끝에 조용히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끝났고 국민들은 다른 뉴스로 관심을 돌린 상황. 그는 몰래 바라나시 사건 당시 수거했던 라면 샘플 일부를 실험실로 가져가 분석을 의뢰합니다. 며칠 후 돌아온 결과는 그의 손을 덜덜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샘플은 농심의 정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중국 리용푸드에서 유통한 불법 유사 제품으로 추정됨.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시 포장지가 흐릿했는지, 왜 성분 표기가 부자연스러웠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쉽게 소고기 성분이 검출됐는지. 아디티아는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체 조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힌두교의 대표 종교 지도자 판디트 마하르지, 그가 리용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있었다는 것. 목적은 단 하나. 인도 라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을 몰아내고 중국산 저가 제품이 들어올 길을 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아디티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신의 트라우마와 분노가 어떻게 조작된 거짓에 이용당했는지를. 하지만 농심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떠나지 않은 채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심은 인도에서 철수한 직후 방글라데시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고 다카 외곽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라면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농심은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인도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일부 직원에겐 전직 지원금과 교육 장학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공장에 사용된 일부 설비는 방글라데시 교육기관에 기증되며 기술훈련소로 탈바꿈했죠. 우리는 떠났지만 책임은 남긴다. 농심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단 한마디로 철수 철학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농심은 단순히 공장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렌드십 누덜이라는 이름의 신제품을 내놓고 방글라데시 청년들과 함께 라면 크리에이터 캠프를 열었습니다. SNS에는 매일 새로운 레시피 영상이 올라오고 현지 여성 고용률은 전례 없는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농심은 수익의 일부를 현지 빈민 아동의 무상급식과 학교 건립에 사용했고 이 활동은 WHO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글로벌 기업 상생 모델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한편 인도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농심이 철수하자 라면 시장은 급속히 붕괴했습니다.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고 품질은 떨어졌으며 수입 대체품으로 들여온 제품들은 위생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슈퍼마켓 매출은 줄고 수천 명의 농심 협력 농가와 운송업체는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했죠. 우린 너무 성급했어요. 뒤늦게 진실을 깨달은 인도의 청년들은 온라인에서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디티아는 자신이 썼던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잉크로 찍힌 문장 하나하나가 이제는 마치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러오는 듯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명백하며 본 사건은 인도 전통 가치를 침해한 의도적 범죄 행위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던 그 마우스를 클릭해 농심의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간 그는 뜻밖의 한 페이지에 멈칫했습니다. 농심 방글라데시 사회공헌 뉴스. 빈민가 청년 100명을 위한 라면 기술 장학생 모집. 다카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차량 기증. 라면 박물관에 인도라면 역사관 설치 결정. 인도 역사관? 자신들을 쫓아낸 나라의 역사까지 소중히 다루려는 이 기업의 태도에 아디티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인도 북부의 한마을 교장 선생님. 아디티아, 아이들이 이상해요. 옛날처럼 라면 간식을 못 먹게 되자 등교율이 떨어졌어요. 하루 한 끼 라면이 유일한 식사였던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결정 하나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디티아는 농심 인도 공장이 있던 옛 부지를 찾았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난 폐허 위에는 낡고 바랜 간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진심이 머물던 곳,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마이너스 농심. 그 간판 앞에 선 그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간다. 그리고 내 입으로 사죄하겠다.
당신이 그 아디티아 샤르마 씨입니까? 네.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한국에 사죄하러 왔습니다. 2024년 겨울, 아디티아는 조용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만으로 전 세계 언론에 오르내렸던 인물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결정적인 외교경제 사태를 유발한 공무원, 그리고 편견의 심판자로 불렸던 사람. 하지만 그가 다시 찾은 이 땅에서 받은 건 비난이 아니라 뜻밖의 환대였습니다. 농심 홍보실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그를 마중 나왔고, 안내 차량에는 따뜻한 핫팩과 생수,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는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전 농심을 망쳤습니다. 그의 말에 관계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심은 사람의 마음을 믿는 회사입니다. 다음 날, 아디티아는 서울 남부에 위치한 농심 본사로 향했습니다. 기업 회장과의 직접 면담은 잡혀있지 않았지만 회사 측은 그를 위해 특별히 신입 직원 환영 프로그램에 초청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오신 샤르마 선생님이십니다. 오늘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신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아디티아는 어색한 몸짓으로 조리대에 섰습니다. 그가 끓인 건 프렌드십 누덜 인도 스파이스 에디션. 농심이 방글라데시와 공동 개발한 제품이었죠. 그는 조리 도중 문득 울컥했습니다. 기름이 끓는 냄비 앞에서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께 이 라면을 끓여드렸더라면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 한 여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그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아디티아가 쫓아낸 농심인도 공장에서 일했던 현지 출신 기술자 출신이었고 현재는 한국 농심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샤르마 씨, 저희는 당신을 용서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농심은 달랐어요. 덕분에 저희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그는 농심 회장의 비서로부터 한 장의 메모를 받습니다. 내일 함께 식사하시죠. 다음 날 조용한 한옥식 레스토랑. 그곳에서 농심 회장은 직접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디티아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들과 이 나라를 너무 몰랐습니다. 회장은 그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더 큰 건 마음의 상처니까요. 그 순간 아디티아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했던 기업은 사실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을 가진 공동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용서를 실천하는 나라라는 걸. 농심 회장과의 식사 후 아디티아는 서울 시내 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가 낯설고 따뜻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점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그리고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그는 한국에서 느끼는 무언의 배려와 질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소리 지르기 일쑤인데 여긴 왜 다들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는 자주 종로의 한 노포 식당에 들렀습니다. 거기엔 늘 말없이 국수를 말아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자신의 할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라면도 농심에서 납품하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그 라면 믿고 써요. 오래됐고 배신 안 하니까. 그 짧은 한마디가 아디티아의 가슴을 무겁게 때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쉽게 몰아낸 브랜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일부, 일상의 중심, 신뢰의 상징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며칠 후 농심 측에서는 아디티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음 달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인도라면 시제품을 출시하려 합니다. 샤르마 씨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푸른 약속 어떠신가요? 그는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빼앗은 것을 이들은 함께 만들자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디티아는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한국의 작은 라면 가게 앞 손에 라면 한 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 그리고 짧은 문구. 라면이 준 건 맛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2025년 5월 1일 델리. 농심 인도법인 재설립 선언이 발표된 그날 인도 전역에서 몰려든 1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디티아 샤르마. 그는 과거 한국 기업 농심을 몰아낸 장본인이자 이제는 누구보다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힌 이마요? 대가로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았고 언론의 질타와 찬사를 동시에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로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디티아는 자비로 전국을 돌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편견이 만든 거짓, 진심이 만든 기회라는 제목의 이 강연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버린 기업이,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청년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농심이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낸 성공 스토리를 접하며 자국의 정치인들과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도 정부는 아디티아의 진정성 있는 보고와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2025년 3월 인도 정부는 공식 사과문과 함께 농심의 복귀 요청 서한을 전달합니다. 농심의 대답. 한국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우려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간다고.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하지만 농심은 단호했습니다. 농심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를 놓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귀는 단지 재진출이 아닌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5월 1일 델리 외곽의 신도시에 농심 인도 제2공장이 문을 엽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과 인도 양국의 고위 인사, 청년 창업자, 사회적 기업가, 교육계 인물들이 참석했고 아디티아는 농심 회장과 함께 무대에 섭니다. 한때 저는 이 기업을 내쫓았지만 이제는 이 기업과 함께 내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합니다. 관중 속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칩니다. 그 순간 무대 뒤 스크린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뜹니다. 우정은 라면보다 오래 끓여야 진짜 맛이 납니다. 농심은 인도 재진출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공헌 계획을 발표합니다. 인도 빈민가 50곳에 어린이 무료 라면 급식센터 설립, 1000명의 청년 대상 라면 기술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힌두교 식문화에 맞춘 비건 순채식 라면 시리즈 출시, 인도산 향신료와 전통 식재료를 사용한 푸른 약속 라면 글로벌 수출. 이 모든 프로젝트는 한국-인도 청년 공동 TF팀이 주도합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라면을 단지 음식이 아닌 혁신과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2025년 가을 아디티아는 다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엔 사죄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서울의 농심 본사 옥상 정원. 그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적습니다. 편견은 나를 망쳤고 용서는 나를 살렸다. 이제 나는 라면을 먹을 때마다 그 뜨거움 속에 사람의 온기를 느낀다. 바로 그때 한 인도 청년이 다가와 묻습니다. 아디티아 씨, 다음 라면 신제품 이름은 뭘로 하실래요?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다시 한번 친구라고 하죠.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다음 감동 스토리도 놓치지 마세요.